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섹터별 분석과 전략까지 함께 해보는 시간, 이지원의 크로스체크 시작합니다. IS 이지원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하락하고 상승하고 그 하락의 폭과 상승의 폭도 굉장히 크고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안전자산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주식시장 안에서 피난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섹터가 어떤 섹터가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시장 이제 변동성이 워낙 커지고, 네. SVB 사태 이후로 촉발된 변동성이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 아직 판단은 안 되지만 어쨌든 변동이 커져가는 가운데 조금 더 이제 안전한 곳으로 섹터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시기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SVB 사태로 촉발된 부분은 미국이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난주에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 이번 주부터 흐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이 안전자산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부터 관심은 가지시되 바로 지금 이번 주에 진입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사태 후를 본 다음에 꼭 필요한 경우에 이제 좀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먼저 이제 올해 그 섹터별 미국 그 등락을 좀 주식시장 등락을 좀 살펴보면 사실 SVB 사태가 나기 전까지 대부분 경기 소비재와 IT 섹터가 상당히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좀 인상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헬스케어나 필수재, 유틸리티 같은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의 섹터들에 다시 이제 주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왔습니다. 이 섹터들은 작년 12월 달 이후에 사실 등락률이 상당히 좋지가 못했는데, 이유는 위쪽에 성장주 위주의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그 작년 한 해 동안 본다면 헬스케어 쪽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팬데믹 이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크게 급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이 헬스케어에서 신약 모멘텀이 있는 대형주 위주로 경기 방어적인 부분이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미국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헬스케어 자체가 전체 섹터가 좋지 않았다라면 지금은 신약 모멘텀 있는 대형 제약사들 위주로 오히려 시장이 나쁠 때 좀 버티는 모습이 나오면서 경기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라이 릴리라는 종목이 최근에는 주가 조정 이후에 시장이 조정받을 때 오히려 좀 저점을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종목이 가장 최근에 신약 모멘텀이 미국 쪽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는 그 EPS 성장률이 작년에 살짝 좋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실적을 기하는 부분이 당뇨 치료제가 최근에 선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알츠하이머 치료제라든지 혹은 비만 치료제가 1분기에 새로 신약으로 승인되거나 3상 임상이 끝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시장이 어려울 때 헬스케어, 특히 신약 모멘텀이 있는 대형 제약사들 위주로 방어적인 주가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반면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역시 최근에 그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오히려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한 종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셀트리온 계열입니다. 셀트리온은 최근에 이제 서정진 회장의 경영 복귀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이슈도 좀 있었지만, 이번 한 해 동안 나올 수 있는 신약에 대한 모멘텀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반기에 서서히 이제 투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 7월 이후에 지금 미국에서 유플라이마라는 자가 면역 치료제가 나올 예정인데, 이게 미국에서만 시장 규모가 20조가 넘는 걸로 예정되어 있고 알려져 있고, 최근에 이 특허와 관련된 부분부터 해결이 되면서 제품이 출시되는 걸로 공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대형 제약사들 중에서 시장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최근에 시장이 어려울 때도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한번 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국내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뉴욕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경기 방어주의 대표적인 한 섹터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리오프닝주라고도 불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치료제가 많이 미뤄졌었잖아요. 네, 그렇게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예. 특히 그 과거에 우리가 팬데믹 사례를 보면
그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대형 제약사들 실적이 확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가장 큰 이유가 팬데믹 기간에는 웬만큼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높고 또 대형 제약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신약 출시를 뒤쪽으로 미루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대부분 팬데믹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마 올 하반기에 집중된다고 보면 주가는 빠르면 지금 정도, 늦어도 2분기 정도에는 주가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좀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변동성이 큰 구간인 만큼 중소형 제약사보다는 그래도 대형 제약사 바이오 쪽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미뤄뒀던 신약 모멘텀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일라이릴리와 셀트리온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최근에 시장에서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 정말 좀 우뚝 서 있는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시장은 좀 어지럽지만 반도체에 대해서는 특히 AI 쪽으로 분명히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좀 봤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반도체 관련주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그 반도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부분은 누구나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인데 네네네. 특히 이제 그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은 지금 1분기가 거의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반도체 사이클과 주가는 조금 과거에도 다른 흐름을 보였는데 반도체가 그 생산 감소를 통해서 재고율이 떨어지기, 그러니까 최악의 시점에 들어갔을 때부터 주가는 저점을 형성했다라고 본다면 그게 이제 1분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의견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그 반도체 사이클과 주가의 괴리감 때문에 사실은 개인들이 섣불리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다만 좀 장기적인 투자를 좀 본다면 지금부터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반도체 사이클 저점론과 함께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엔비디아 등을 본다면 챗 GTP라든지 로봇 관련된 AI 관련된 이런 부분에 모멘텀이 있고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차량용 반도체의 성장률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는 저가형 반도체의 대표적인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취급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부분이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사양도 굉장히 고사양화되고 부가가치가 큰 그 반도체로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도 여기에 상당한 공을 들이겠다라는 부분이 노출됐는데 이러한 반도체 저점론과 새로운 성장 동력에 힘입어서 사실 주가는 최근에 삼성전자도 많이 밀리지 않았지만 미국도 엔비디아나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종목을 본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는 쪽이 주가 흐름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글로벌 파운드리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강세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원래는 이제 스마트 모바일 폰 쪽으로 매출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매출이 좀 급성장하고 있고 여기에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한 170% 가까이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에 접근을 하신다면은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는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국내에서 보신다면은 그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조금 주목해봐야 될 뉴스가 삼성전자 DRAM 점유율, 그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40%대에서 45%로 4% 이상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하이닉스에 비해서 공급 감소라는 부분이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결과로 도출될 것이냐라는 그 시장의 주목을 좀 받았는데 결론은 역시 삼성전자 점유율이 45%를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일부 치킨 게임에서 삼성전자가 역시 1위 업체로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성장성과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 같이 맞물린다면 역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삼성전자 그 수급이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지난 한 4개월 동안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다는 부분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역시나 일부 뭐 여러 가지 반도체가 있겠습니다만 성장 동력을 함께 갖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을 선별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파운드리였고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디램 시장 점유율이 45%까지 올라왔군요. 물론 뭐 1등이 조금 더 점유율을 늘린 것입니다만 치킨 게임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계속 이렇게 점점 더 점유율을 높여갈수록 충분히 장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종목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는요, CRMA라고 불리는 유럽판 IRA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뭐 기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고요. 폐배터리 관련주 쪽으로 아마 모멘텀을 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표님께서 보시는 관련주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번에 이제 유럽판 IRA가 실행이 되게 되면 크게 보면 이제 원자재에 대한 확보와 두 번째는 이제 리사이클링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크게 초점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그 원자재 관련된 부분은 이제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한국과 EU 그리고 미국이 공통적으로 핵심 광물로 지정한 게 리튬과 코발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튬과 코발트는 2차전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쵸. 뭐 리튬 계열 배터리 혹은 삼원계 배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광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핵심 광물에 대한 확보 여기가 일단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그 광물들에 대한 리사이클링, 폐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이제 좀 높아졌습니다. 이 폐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일정 부분 이제 기대감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법안이 진행이 되고 생산 시설이 확대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췄다라고 본다면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미 이제 생산 시설 확장이 거의 올 상반기에 끝나가는 종목입니다. 리사이클 홀딩스라는 그 미국에 있는 종목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처리 시설이 올해 그 4공장까지 그 1분기, 2분기 안에 확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폐배터리를 수출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완비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예. 이 종목의 지금 현재 그 폐배터리 관련된 매출을 좀 보면 사실 작년까지는 매출액이 상당히 적었다가 올해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내년까지 늘어나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이 올해 폐배터리 관련된 매출이 10%에서 캐파가 확 늘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 시설이 그 1분기 안에 완료된다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캐파가 늘어났기 때문에 매출이 이제 따라서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그 폐배터리 관련되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졌던 종목들은 대부분 그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기대감인데 이 리사이클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미 공장 시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그 실제적인 매출이 가장 빨리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뭐 워낙 독보적인 그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성일 하이텍입니다. 그러니까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내용을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특히 이제 이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 매출이 가장 발달했던 이유는 이 생산 공정의 차이인데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전처리 시설뿐만 아니라 그 올해 후처리 시설까지 거의 그 동시에 완비되면서 일괄 공정으로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일한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배터리에서 필요한 광물을 추출하고 이게 이 전처리 과정이라면 이걸 가지고 다시 가공을 해서 실제로 원료 쓸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드는 후처리까지 그 한 번에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하이드로 센터가 완전히 완비되는 지금부터가 성일 하이텍이 본격적으로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본다면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과 실제 이제 매출이 따라오는 종목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매출이 그 지금 현재 바로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 종목은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이번에 유럽 관련된 법안이 나오면 오히려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당장 단기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재료가 노출되었을 때 주가가 조정을 받고 조정받은 이후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 시장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배터리가 지금 막 필요하다기보다는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을 기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바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사이클 홀딩스와 성일하이텍에 대한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또 이게 신경이 은근히 씁니다. 금 가격이 정말 금 가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금 관련된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님께서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관련주 투자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금이 온스당 1,900불 넘어가면서 그 이제 2,000불을 육박하기 때문에 네.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안전 자산이 되고 있고, 금은 이제 실물 투자보다는 대부분 ETF나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좀 유리합니다. 이유는 보통 실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물을 사고 팔 때 매수와 매도까지 다 하면 그 비용이 거의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수익이 나가지고는 실제로 실물을 거래하기는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 쪽에서는 ETF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GLD라는 금 관련되어 있는 E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거래량이 많고 일반적인 종목인데, 특히 이제 이 종목은 그 런던의 금 현물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 반영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요 관련되어 있는 ETF GLD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굳이 우리가 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본다면 과거처럼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의 주가의 반영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금광을 보유하고 있는 드문 기업이 있는데 그게 BH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H는 FPCB 전문 업체고 휴대폰 관련되어 있는 업체인데 이 자회사가 우즈벡에 그 금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 관련되어서 만약에 좀 테마로 엮인다면은 한 번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금광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금에 직접 투자하시는 거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수수료가 꽤 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 쪽에서는 GLD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H가 금 관련주라는 거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회사가 우즈베키스탄의 금광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지환 IS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관련주까지 쏙쏙 한번 챙겨가 볼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